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대표팀의 또 일정과 또 유니폼이 이번에 다 저 빨간색으로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월드컵 유니폼 발표됐을 때 원정 유니폼에 많이 이제 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이번 좀 많이 색다르게 또 디자인적으로도 나이키에서 힘을 좀 많이 준 유니폼이었거든요. 실험도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뭐 나름 선수들이 입으니까 이뻐요. 입으니까 이제 이쁘다 이런 얘기 입으니까 또 많았죠. 이쁘고 원정이 하니까. 더 나오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뭐 유니폼 투표하니까 외국 이제 해외 축구 팬들도 아 맞아. 투표를 하니까 우리께 또 아주 순위가 높아요. 네네. 그런데 원정 유니폼을 정작 월드컵에서 못 입습니다.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네. 요 세 경기를 모두 이제 홈 유니폼으로 입게 된다라고 이제 피파에서 정해준 거죠. 네. 아니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빨간 유니폼으로 3연전 치른 적이 있었나요? 이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를 하니까 86년 멕시코 월드컵 아 그때는 있었구나. 그 이후 이제 36년 만에 아 네네. 모든 조별리그 경기를 빨간 유니폼으로 치른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 왜냐면 기억을 되돌려봐도 뭐 흰색을 입었거나 그렇죠. 파란색 94 같은 경우는 파란색 입었던 기억이 있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네요. 36년 만에 빨간색 유니폼으로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6강 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유니폼 정할 때 일단은 뭐 홈과 원정이고 네네. 근데 색깔이 비슷해. 음. 그러면 이제 색깔에 맞게 또 입고 그렇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상대 팀이 누구냐 또 올라갔을 때 이제 어쨌든 중립국가긴 하지만 네. 홈 원정이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홈이냐 원정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니폼이. 또 대단히 재밌는 좀 통계가 있더라고요. 패널가 네.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 붉은 유니폼 입었을 때 뭐 전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붉은 유니폼 입었을 때 18경기를 했는데 월드컵에서 네. 4승 4무 10패. 우리가 당연히 패가 많은 걸 그쵸.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흰색을 입었을 때는 12경기에서 2승 5무 5패. 비슷한 것 같은데? 빨간색 입었을 비슷해요. 때나 흰색 입었을 때나. 네. 이게 해보니까 16%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나 아니면 흰색을 입었을 때나 네네. 승률이 한 16%.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한 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비슷비슷하다. 네네. 그리고 파란 색깔. 아 파란색도 있었죠. 파란 색깔 입었을 때는 4경기에서 4번 다 졌다. 입으면 안 되겠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파란색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지.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월드컵을 승리로 가져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2002년에 이제 첫 승 거두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승이 얼마 없어서 요걸 이제 사실은 딱히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아니 그 지금 파란색이 4전 4패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네. 4전 4패인데 네. 우리 어웨이 있잖아. 어웨이가 검은색이긴 한데 파란 빛이 돌지 않나요? 약간? 빛이 돌기보다 그 이제 이 칠해진 게 노란 색깔 뭐 이렇게 막 다 칠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파란 색깔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네. 이제 원정 안 입은 게 낫다? 아니야. 아니 갑자기 이걸 보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기독교라면서요. 기독교인데 그런 이제 또 뭔가 그런 이제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거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유니폼은 아무튼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번에 3연전을 치르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 우리 축구협회도 일정을 이제 발표했어요. 일정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어떤 일정으로 월드컵을 시작할 건지. 네네. 이거 궁금해하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카타르 가냐. 그리고 언제 또 이제 명단이 발표가 되냐. 11월 A매치는 뭐 하냐 마냐. 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전에 10월에도 발표를 한번 합니다. 네. 왜냐하면 11월 11일에 마지막 친선 경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에 명단을 발표해요. 근데 이 명단은 이제 국내파 위주의 명단이겠죠? 네, 해외파는 지금 못 오죠. 그래서 이제 국내파 명단을 10월 21일 이거 금요일인데 요 오전에 국내파 소집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명단을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주에 10월 28일에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입소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월 11일 경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11월 11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 출정식을 국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 이제 11월 11일은 해외파는 포함이 안 된 뭐 국내파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함이 되겠죠. 네. 해외파를 제외한 이제 선수들을 데리고 마지막 친선 경기와 동시에 네. 출정식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아직
상대 팀은 지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상대 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상대 팀 또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못 오죠. 당연히 못 오고요. 네. 상대 팀도 국내파를 위주로 오는 팀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정식을 11월 11일 요때 하고요. 그 다음 날 11월 12일 예. 요게 이제 토요일인데 요 날에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월드컵에 나갈 26명이 발표가 11월 12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명단이 발표가 되고 11월 14일에 카타르로 떠난다. 아 떠나네요. 11월 14일에. 11월 14일이 한 월요일인데 10일 정도가 있는데 가면? 그래서 우루과이랑 경기하는 게 11월 24일이에요. 아, 네네. 첫 경기가 이제 11월 24일 우루과이전인데 요 경기까지 10일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기점으로 네네. 해서.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뭐 도착하고 이제 뭐 적응하고 시차 온도 적응 이런 거, 예. 뭐 그 현지 적응하고 그다음에 경기 준비해서 바로 이제 경기를 한다. 이때는 뭐 별도의 평가전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쵸. 이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월드컵 갔을 때 현지로 빠르게 가서 네네. 조금 더 빠르게 가서 거기서 이제 A 매치를 가졌거든요. 그렇죠. 친선 경기를 가졌거든요. 그거 없어? 그거 대신에 이제 11월 11일 아, 여기서 하고 출정식을 갖는 거죠. 예. 예, 국내에서 갖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경기를 11월 10일에 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는 따로 평가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적응 훈련 정도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 궁금해하실 이제 손흥민, 네. 황희찬 이런 이제 유럽 선수들은 언제 와? 프리미어리그가 딱 저 주 있죠. 예. 11월 14일 요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A 매치 하는 그 이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합니다. 이제 월드컵전, 월드컵전 마지막 경기를 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카타르로 떠날 때 그때쯤 이제 손흥민 선수도 또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끝내고 네. 넘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뭐 분데스리가나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라리가나 뭐 김민재도 그렇고 딱 이제 저 주에 끝나고 넘어오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마 10일 정도의 텀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파 해외파가 모두 모이는 기간 월드컵 전에 한 10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9월 A 매치가 마지막 모여서 할 수 있는 네. 평가전이다. 요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없어요. 이제 우리가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뭐 김민재나 이강인이나 리그 경기를 하다가 뭐 10일 전에 이제 가요. 네. 우루과이 1차전을 대비하러 가면 사실은 상대 팀을 상대로 하는 평가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A 매치 때 우리가 그 실전에 가까운 경기를 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뭐 이제 네. 이강인을 왜 안 쓰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이강인 선수가 플랜에 없기도 했겠지만 일단은 월드컵 때 실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험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대로 해왔던 거 내가 그대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도 내가 똑같이 할 거 요거를 이제 다지는 시간이었지 네. 새로운 선수를 들여서 뭐 전술 변화를 한번 실험해보고 요런 시간은 아마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9월에. 그때 이제 9월 A 매치 코스타리카 카메룬이었나요? 그때 끝나고 이제 그쵸. 뭐 벤투 감독 그리고 뭐 국가대표팀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실험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마지막으로 맞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던 거 그냥 반복적으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그런 발언도 했고요. 네네. 자기가 원래 하던 거를 계속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9월 A 매치 때 투톱 썼잖아요. 막 투톱 쓰고 하니까 이거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 투톱도 우리가 최종 예선할 때 계속 썼던 전형이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원톱으로 나왔다가 중간에 투톱으로 바꾸고 이런 전술 변화로 계속해서 투톱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했던 전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뭐 1차전이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차전 가나고 3위가 이제 포르투갈인데 네. 사실 요번 대표팀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약간 미궁의 느낌이야. 미국님은 왜? 그러니까 막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9월 A 매치의 상대가 일단은 잘못됐어. 그게 일단 잘못됐다. 네네. 왜냐하면 6월 A 매치 때도 이제 브라질을 제외하면 다른 팀들이 조금은 잘못되긴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특히나 9월에 잘못된 게 뭐 미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어떤 대략적인 그림 그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네네. 상대 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코스타리카 만약 코스타리카의 입장으로 왔다 하면 코스타리카는 한국하고 하면서 일본전에는 요 정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팬들 코스타리카 팬들은 느꼈을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일본전에는 이렇게 한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요 정도의 플레이를 좀 보여주겠구나.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완전한 1군으로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팀이 없죠. 그리고 사실 카메룬도 그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뭐 확실한 평가의 그런 장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최소한 이제 카메룬을 상대했다면 뭐 앙기사나 그렇죠. 뭐 슈퍼모팅이나 토카이캄비나 이런 선수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를 상대로 하면 요 정도는 되겠구나. 요걸 이제 조금 볼 수 있었을 텐데 네네. 그게 이제 조금 안 나와서 이제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진짜 미지수에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월드컵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현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 평가전 하면서 한 번쯤 하거든요. 그것도 없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모여서 뚜껑 열어봐야 그러니까 알 것 같은. 진짜 막 마지막에 한 번쯤 하잖아요. 네. 뭐 해외파 선수들은 뭐 오기 때문에 뭐 선발로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해요 마지막에. 근데 그것도 이번에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11월 11일 마지막 A매치 한다 하지만 어쨌든 요것도 제대로 된 우리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조금 안 된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 뭔가 이제 월드컵에서의 우리의 플레이나 모습들이 좀 뭔가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다들 한 마음일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건승 그리고 좋은 플레이를 다 기원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A 매치와 출정식을 겸한 일정 이후에 이제 최종 명단이 발표되고 카타르로 가서 10일간의 또 적응 훈련 이후에 우루과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 뭐 잘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 늘 말씀드리지만 벤투 감독이 잘 돼야 우리도 잘해요. 그렇지.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좋은 성적 거두고 우리가 이번 월드컵 때 정말 행복하게 월드컵을 보려면 벤투 감독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거 벤투 감독 월드컵 가면 져라. 이거 4대0 그냥 4대0 5대0 그냥 져갖고 한번 쪽팔림 당하고 와라. 이러면 우리가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욕을 하다가도 월드컵 시작되면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외치고 그러니까 있어. 어쨌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아니 10버드 형도 응원해요. 네. 그래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도 뭐 여러 이제 반응들을 보면 이런 반응 있잖아요. 뭐 벤투 감독 이미 외국인 감독이고 끝나면 어차피 계약 기간 12월까지고 네네. 끝나면 바로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런 타격 없지 않냐. 벤투 감독도 본인도 올라가야 돼. 이번 한국 대표팀을 맡는 게 자기가 다시 스텝업 하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그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것처럼 다시 축구계의 메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번 대회거든요. 벤투 감독 또한 그리고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벤투 감독 그 사단 전체가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중간에 뭐 약간 고집이라든지 뭐 이강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축구 팬들이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벤투 감독의 그 고집이 결과로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 이제 벤투 감독이 늘 이제 그런 스탠스인 거잖아요. 나갈 이제 비판이 많지만 내 선택을 믿어달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여줄게. 네네, 안 되면 책임질게. 네네. 책임진다는 게 그게 뭐 포상금을 받았던 걸 죄송하네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빨대 형처럼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돈을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 달은 요만큼만. 나는 이제 저 오히려 위로금을 달라 그러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의 커리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함께 이제 응원을 해보고 일단 믿고. 믿고 감독 책임이라서. 했다가 못하면 비판받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믿고 좀 기다려 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한 달 남았어. 왜 이렇게 빨라 시간이? 이제
이미 뭐 연말이 일단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이제 연말이. 네. 연말이 한 달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진짜 시간 빠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갔죠. 자,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